사실 A의 입장을 알아야 뭘 사례를 연결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쫄지 마시고 A의 입장을 차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문제로 바로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보기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민호콩,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마음이 급하다고 문제로 먼저 가게 되면 보기에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보기 포기하고 뭐 앞에 있는 한 문제나 한번 맞지 뭐 이런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좀 더 욕심을 내시라고. 철없는 고3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더 하면 되지. 이 철없는 고3들은 1년 더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생들은 1년 더 하면 되지. 없잖아요. 집에서 안 될걸요? 그쵸? 군대로 끌려가거나. 알겠어요? 네, 여학생들은 시집은 아니네요. 아니네. 그거 어떡하지? 답이 없네? 아무튼, 대학은 꼭 가야겠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욕심을 더 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뭐 팸이에요? 왜 화를 내? 자, 아니, 여자가 왜 무조건 시집을 가야 되냐, 지금 그런 눈초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무조건 시집 보내려고 하네? 저 새끼 봐라? 이런 거잖아요. 네. 소속이 어디야, 너? 자, 아무튼, 관세동맹하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세금하고 해서, 여기 A에 속한 게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결국은 A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여기 1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1. 그리고 전환이 커야 돼? 창출이 커야 돼? 전환이 큰 상황일수록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중요했죠. 그러나가 사실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이 사람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걸 결론이 뭐냐 이거 이 사람의 결론적인 주장이 뭐냐 이거죠. 결론적인 주장이 뭡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관세 동맹 늘었다고 효율성이 올라가냐? 이런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태우님. 괜찮아요? 토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시덥잖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관세동맹은 세계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최종 결론이에요. 맞죠? 이 사람의 최종 결론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사례가 어떤 사례가 나와야 돼? 전환이 나와야 돼? 창출이 나와야 돼? 전환이 나와야죠. 전환이. 실제 전환이 많이 일어나니까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를 찾아야죠. 오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최종 결론이야. 지문을 미리 안 읽어두면은 보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면 봐. 1번하고 4번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1번, 4번 탈락. 1번 꺼져, 4번 꺼져야. 왜? 얘는 동맹국과 비동맹국 사이에서 새롭게 동맹국으로 등극한 녀석. 그 녀석이 반드시 나와야 돼, 얘가. 그죠? 동맹국이 아니었다가 동맹국으로 바뀌는 녀석이 반드시 등장해야 돼요. 동맹국이 아니었는데 동맹국이 되는 녀석이 나와야 돼. 그리고 동맹국이 아니었다가 동맹국이 된 녀석이 나한테 손해가 나는 거야? 이득이 되는 거야? 손해가 나는 녀석이야. 왜? 삐용삐용. 비용이 겁나 많이 들어가는 상품을 나한테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은 국가여야 돼? 적은 국가여야 돼? 생산 비용이 많은 국가가 동맹국으로 나와 거래를 터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반대편에 있는 게 사례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가 있다거나 얘가 많다거나 라고 해버리면 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없지. 그치? 그러니까 사례에 이게 나오면 안 돼. 창출이 나오면 안 되고. 알겠어요? 창출이 나오면 안 되고 창출도 아니고 전환도 아닌 게 나와도 안 되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창출도 아니고 전환도 아니고 창출이고 그럼 그건 다 X인 거야. 그치? 1번하고 4번은 자동 탈락.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여전히 A, B국은 X제는 C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대요.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죠? 전환으로서 새롭게 동맹국으로 등극한 녀석과의 거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누구랑 거래를 하고 있어요? A는 B랑 해야 되는데 옆에다 쓰고 시작해. 우리가 찾는 건 뭐? 새롭게 비동맹국이었다가 동맹국으로 등극한 A, B 사이의 거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알겠어요? A, B 사이에 수입, 수출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지금 A랑 C랑 B랑 C랑이잖아요. 무슨 개소리냐고. 꺼져. 4번. 4번도 안 되죠. 4번도 안 돼. 왜? 관세동맹 이전 B국이 세 국가 중에서 최저 비용이야. 이런 거 보지 말고 일단 결론부터 봐봐. A국이 B국에서 수입한대잖아요. 근데 봐야 돼. 이 B국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최저 비용으로 그 XJ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죠. 높은 비용이야? 낮은 비용이야? 높은 비용. 뿅뿅. 높은 비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야? 최저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어? 그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쵸? 뭘요? B국이 생산하고 있던 XJ를 A국은 B국에서 이미 또 수입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수입하고 있었잖아요. 그쵸? 이미 수입하고 있었고, 근데 여전히 수입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최저 비용이고, 해당돼 안 돼?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높은 비용이 낮은 비용이야? 높은 비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1번하고 4번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2번 가봐. 관세동맹 이전 B국은 XJ를 생산하고 있었어. 누가? B국이. 근데 보니까 A국 입장에서 최저 비용은 어느 나라야? 최저 비용 생산국은 C국이거든요. C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단 말이죠. A국이. 근데 당연히 B국에서 수입하는 XJ는 C국보다 비싸겠니? 싸겠니? 비용이 높겠니? 낮겠니? 당연히. 최저 비용이 C국이니까 최소한 이 B국에서 수출하는 XJ는 최저는 아니겠지. 최소한. 맞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최저는 아닐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더 낮은 국가인 C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비용이 높은 국가, 그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대적인 거니까. 최저가 아니야. 근데 나라가 3개밖에 없어. 그럼 당사국을 넣으면 또 안 되지. 자기 자신을 넣으면 안 되잖아. 나머지 2개 국가 가운데서 비용이 높은 건 누구야? 당연히 B국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B국은 A국하고 관계해서 관세동맹을 체결하지 않다가 체결한 국가고. 맞죠? 생산 비용은 높고. 됐죠? 우리가 찾던 거잖아요. 그런 국가가 있거나 많으면 얘를 뒷받침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뿅뿅. 알겠죠?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네. 자, 다음 장 넘겨봐.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도전해봐야 돼. 이렇게 선생님 주는 자료들을 보시면서, 많은 거 아니잖아. 일주일에 하나니까 꼭 사전에 풀고 오시는 게 좋다. 6번. 자, 대응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너무 반가워! 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 중에 괴성을 지르시던데 도대체 누군가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교무실 듣고 있으면 갑자기 뭐랄까 맥락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느닷없이랄까? 갑작스럽게 뭐 누구예요? 궁금합니다. 자, 아무튼 대응에다가 형광펜 색깔 별표 2개 양귀를 올려. 양귀를 올려. 대응. 야, 1대1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를 문제에서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 대응시키라고. 응? 야, 해봐. 내가 맨날 보기 문제 풀 때 한빈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1대1 대응을 하라고. 한빈님 했죠? 네, 오늘도 간접세 많이 내세요. 저한테도 좀 떨궈주시고요. 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녀님, 아직도 적응이 안 되면 어떡해. 응? 형광펜 색깔, 부끄러워하지 마. 태연이 봐. 저 뻔뻔한 걸 보라고. 파레토 최적 조건에다가 형광펜 색깔을 한 말이야. 파레토 최적 조건. 지문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 기호를 쓰는 거거든. 이 기호가 있으면은, 자, 조건 충족이야, 미충족이야. 충족했다는 얘기지 뭐야. 충족했다는 표시야. 얘는 아닌 거고. 일단 이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자, 밑으로 내려가. 가나다라 중에서 말이야.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n과 n-1, n-2, n-3. 지금부터 그거 씩. 자,
맨 왼쪽에 있는 가는 전부 달성. 그럼 얘는 뭐야? n이야, n-1이야, n-2 또는 3이야. n 모두 다 충족했으니까. 얘는 두 개 미충족이니까 n-2가 되겠지. 맞니? 얘 또 저거 봐. 두 개 미충족이니까 n-2. 이렇게 차분차분 가란 말이야. 세 개 모두야. 엉망이네. n-3이네요. 이렇게. 됐죠? 그 n과 n-2, n-3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파레토 최적이구나. 파레토 최적이구나. 가는 파레토 최적이네.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또 간접세가 부가. x에만 간접세. 이게 중요해. x에만 간접세야. 그러니까 보기 문제 풀 때 지문을 미리 안 읽고 풀면 도저히 못 풀어요. 이건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차등세율,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차등세율이라고 지문에서 발견이 된 상태가 아니면은 이거 엄청 헷갈리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기하고 여기하고 뭔 차이가 있는 건지 못 보는 거거든요. 여기 봐. 차등세율의 뭐라고? 간접세. 자, 체크하시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붙여볼게요. 넘버링 합니다. 얘가 기역, 얘가 니은, 얘가 디귿이잖아요. 맞죠? 기역, 니은, 디귿. 헨리 콜. 가운데 디귿. 얘 가장 확실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쵸? 디귿 입장에서 자기 주장 뒷받침하는 사례로 얘를 적겠죠. 얘가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하겠죠, 디귿이. 그쵸? 디귿은 얘가 제일 효율적이라고 얘기할 거야.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는 다양한 여러 상품 차등세율은 니은 설명할 때 가능성으로서 얼핏 나왔지만은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런 상품 아닌 상품이 있었으니까 레저와 관련된 상품과 아닌 상품. 여기도 적용할 수 있죠. 연결할 수 있죠. 디귿 입장에서 자기 입장 뒷받침하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 다시 여기 직접세는 분명하게 기역의 hen이죠. hen. 그쵸? 그래서 얘는 기역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사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x에만 간접세니까 요거는 약간 유동적이야. 요거는 좀 비교 대상에 따라서 자기 논리를 어떻게 표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연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체크해도 문제 정답 찾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자, 현관펜으로 색깔. 지금 동일한 서술부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페이크가 아니냐라고 경계하기 쉬운데 립시와 랭커스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라는 동일 서술부가 2번하고 4번에 동시에 나와 있네요. 그죠? 자, 현관펜으로 색깔. 립시와 랭커스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번. 다시 4번. 똑같이 서술부의 색깔. 그러면 이제 지문에서 립시와 랭커스터라고 하는 녀석, 지금 주어진 기역, 니은, 디귿 말고 다른 제3의 정보를 끌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게 번거롭죠, 번거로워. 그래서 일단은 2번 선지에서 니은은 가와 다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라고 했는데 사실 니은 입장에서는 효율성을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에서는 자,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직접세와 간접세 사이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하고 다의 효율성 차이를 보임으로써 라고 했는데 니은 입장에서 효율적이다 아니다의 가능성을 언급했던 건 무엇에 관해서였어요? 간접세 일부, 그쵸? 여러 상품의 차등적인 간접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직접세나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비해서 효율적일 수 있을 가능성에 관한 언급은 있었죠. 그런 정도가 나와 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찾으면은 해결이 잘 안 나. 립시와 랭커스터가 뭐라고 했는지를 찾아가면은 더 확실해져. 찾아가봐. 이거 아까 내가 미리 얘기하긴 했는데 n-2라고 반드시 n-2를 비교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비교해요. 이거. 지문으로 가볼게요.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그러니까 주어를 보지 마시고 뒷부분에 가다와 립시 랭커스터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립시와 랭커스터 1문단 가볼게요.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즉 뒤부터 볼게요.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합니다. 요걸 봐야 돼요. 요거. 립시와 랭커스터는 1문단이야. 몇 문단? 1문단에서 립시와 랭커스터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러니까 립시와 랭커스터는 n-1 그리고 n-2 사이의 비교. 예를 들면 그 n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n은 지금 n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일단 하나 이상 파괴된 녀석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예? 보여 안 보여? 하나 이상의 효율성 조건이 이미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라고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니까 그 비교 대상 자체가 n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파레토 최적 상태에 있는 녀석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립시어 랭커스터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자봐 가나 다라 중에서 라와 다를 비교하는 건 가능할 수 있죠. 4번처럼 봐. 4번처럼 라와 다를 비교하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라와 다를 비교하는 거요. 자, 갔다가 다시 올라와 볼게요. 라와 다를 비교할 수는 있죠. 일단 2번이 틀린 거야. 그치?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등등을 비교해야 돼. n을 비교하면 안 돼. 가를 넣으면 안 된다. 근데 라가 다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라고 했는데 라가 뭐였지? 찾아봐. 라가 뭐였니? n-3이잖아. 맞니? 세 개 모두 엉망이야. 파괴됐어. 다는 뭐였지? n-2거든. 그치? n-3은 세 개가 파괴되고 얘는 두 개가 파괴되고 붙였는데 그 두 개 파괴된 것보다 오히려 더 세 개 파괴된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 그죠? 이 녀석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n-1이 n-2보다 꼭 나은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이건 맞죠. 근데 주어가 이제 맞는지 확인까지 해야 되긴 하는데 이미 이제 2번에서 틀렸기 때문에 얘는 맞겠지라고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제 디귿은 주어가 뭐죠? 디귿은 뭐냐 했더니 여기 헨리콜 가운데 콜 간접세라고 했죠. 마침 또 뭡니까? 헨리콜 라가 직접세야 간접세야? 간접세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간접세 이렇게 딱 나왔잖아. 다는 직접세고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낫다 까지 연결 다 되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죠.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4번은 맞지만 2번 선지는 립시와 랭커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게 틀린 거다. 이렇게 이 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다. 가를 언급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능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억은 직접세가 여과에 미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다가 나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라고 했는데 이 앞부분 전제를 보지 마시고 요거 보지 말고 나보다 다가 효율적이다. 다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왔어? 직접세 나왔잖아요. 그쵸? 직접세라고 나왔잖아요. 직접세. 그쵸? 직접세. 이제 이렇게 연결 가능한 거였고요. 자, 요 정도로 설명하면은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자, 31일까지 10월 31일까지 이제 3번 지문 풀어오세요. 3번 지문. 요거 이제 과제로 넣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한수 12차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질문 들어온